청주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제2의 판교로 육성하는 오창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제2의 판교로 육성하는 오창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도는 밸리 지역을 100년 먹거리 기반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바이오와 첨단과학 기지로 부상한 청주 오송과 오창. 여기에 진천 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국가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엮어 혁신 성장을 거점화하는 오창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밸리 지역을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100년 먹거리 기반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연구 용역은 충북연구원이 주도하며 충북대와 청주대 산학협력단과 국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학계와 다른 기관이 참여합니다. 또한 판교밸리를 기획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구팀도 용역에 참여해 제2의 판교밸리 전략 등을 훈수할 예정입니다. 오창밸리의 구체적인 성장 방안은 총 3가지 부분의 발전 전략을 담게 됩니다.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으로 전략에 따른 세부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동아시아 첨단과학 연구 중심지로 전략을 담고 국가적으로는 판교에 버금가는 연구단지를 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오송 오창과 혁신도시, 충주를 연결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계획에 담아 세계적인 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식약처가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에 비치할 마스크를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여객자동차와 터미널, 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에 총 8만 2천여 매의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마스크 지원은 제도 정착을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도 10만여 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만큼 다수의 균형발전 정책 전문가와 대학 교수, 지역혁신 활동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호축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건의하고 성공적인 지역균형 유지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 이튿날 개최된 2020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 시상식에선 충북도가 진천군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과 증평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영동군 성장촉진 지역 개발 사업 등 3건을 수상했습니다. 균형위는 성공 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으로 충북의 우수 사례도 전국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의회가 운영하는 SNS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2020 올해의 SNS 평가에서 페이스북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미디어팀을 신설해 SNS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관심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의정활동 기획 영상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온라인 소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의회 미디어팀은 지난 3월부터 도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회의 현장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3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해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 내년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 완공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사업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제도약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4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조건 분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 개편한 것으로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내년도 공익직불금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지원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유기질 비료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이며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속 유기질 비료 2종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토양 개량제 신청 대상은 2019년 2월에서 5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 경영체로 비료 구입과 공동살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동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내년 2월까지 축산시설, 거점 소독소,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방역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축산시설 8천여 곳과 도축장 24곳, 사료공장 8곳 등으로 차량 진입로 소독시설 운영, 차량 세척과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생활 폐기물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안내 등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연말까지는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올해 말 확정될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과 행정수도 관문공항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청주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지정뿐 아니라 활주로 연장, 운항 등급 상향 조정,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공항별 사업을 구체화해 명시하는 만큼 이번에 사업이 반영돼야 추진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청주공항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운전자들을 위한 충북교통방송국이 설립 추진 6년 만에 문을 열고 첫 전파를 송출합니다. 오는 24일 청주시 비하동에서 임시 개국하는 방송국은 개국과 동시에 방송을 시작하며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방송국 청사 신축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한 뒤 같은 해 7월 정식 개국할 계획입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